시험 잘 보셨나요? 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겨우 10개 갖고 오늘 시험에서 약 20문제 정도가 나와. 그 정도 수준의 문제로 50분 동안, 50 내지 6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돼. 시험 시간이 되게 바빠. 힘들어. 빨리 푸는 연습 좀 많이 해야겠네. 여기는 바람이 따뜻하게 나와요. 추워? 더운데 나는? 그런 느낌 안 들어? 추운 사람? 네? 왜 추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자, 분각분모까지 끝내놨죠? 분각분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운동이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에 얘는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얘는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물체 운동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의 얘. 요거는 뒤쪽에 등가속도 운동만 좀 살펴보게 될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물리 원 과목이 1학기 때 있지만 또 통합과학이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물리 문제가 2개, 3개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 그때 주로 활용하는 문제가 포물선 운동이 많아. 오케이? 포물선 운동이 많아. 오늘 그걸 다 때려잡고 갈까? 자, 등속 원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포물선 운동이 많이 나왔거든. 자, 그 2가지 운동을 오늘 때려잡아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운동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에 얘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다. 자, 이 책에서는 물리원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회전하는 대관람차, 지구 주위를 원궤도 운동하는 회전하는 운동의 성분과 같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운동을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한다. 자, 가속도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며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등속 원운동과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 엄청나게 바뀔 거야. 빨리 볼게요. 자, 등속 원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은 이와 같은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일정한 빠르기, 책에 이 내용밖에 없어. 근데 실제 다룰 게 되게 많아. 자, 일정한 가속도, 일정한 속도로 원 궤도를 도는 물체 운동이다. 자,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반지름을 갖고 원 궤도를 도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원 중심 O에 대해서 질량인 M인 물체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잠시 뒤에 보면 얘는 어디가 있을까? 자, 이런 위치 등에 가 있겠지. 이때 크기는 항상 똑같으면서 방향이 변하니까 같은 속도는 아니야. 오케이? 속도가 자꾸 변하는데 크기는 항상 일정한, 자, 일정한 이야기해. 일정한 속도라고? 속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고. 잘못됐지. 왜? 속도는 방향이 포함된 일정한 속도라는 건 방향도 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운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운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원동의 속력은 이렇게 얘기하지. 일반적으로 V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하지? 원주만큼이 되겠지. 이 파이 원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시간은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은 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운동에서의 속력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원운동에서의 속력이. 자, 한편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 주기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주기는 뭘 주기라고 하지?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자, 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주기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 V분의 2파이 원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진동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진동수라는 것은 회전수가 되겠지. 자, 얘는 1초 동안에 회전한 수야. 자, 회전한 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기호를 쓸 때는 F를 쓰거나 U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진동수 쓰고 있어. 이게 U라고 하는데 보통 발음은 U라고 쓰는데 쓸 때는 NU라고 쓰고 있어. 발음은 U야. 이게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게 누구지? 오미크론이지. 이 오미크론 앞에 두 번째 앞에 있는 글자가 이 U야. 그 다음 글자가 크사이라는 거야. 크사이는 한자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 한자가 미안해. 영어 표현으로 크사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근데 얘네들을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옮겨가 버렸어. 옮겨간 이유가 왜 옮겨갔는지 아니? U라고 쓰면은 마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처럼 느낄 것 같고, 그래서 패스해갖고 크사이 또는 크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때 읽을 때 C라고 읽을 수 있어. C 하면 생각나는 사람? 진슈황제 있잖아. 시진핑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C 바이러스 하면 어떻게 돼? 또 중국이잖아. 그래서 WHO에서 얘 두 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미크론을 하자.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지? 처음에 바이러스 나왔을 때 뉴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노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향을 틀어갖고 오미크론으로 바뀌어버렸지. 얘들 잘못해서 내가 볼 때는 견종이 몇천 개 이상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용하기 가장 좋은 문자는 뭐야? 한글이지? 응? 한글 가지고 깍깍깍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견종을 커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데 겨우 그리스 문자 몇 자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일찍 끝날 줄 아나 보지? 아우시기들. 우리나라도 작살났지? 말이 오늘 5,000명대인데 검사 인원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5,000명인데 5,000명 명. 실제로 하면 10,000명 넘을 수 있고 이달 말까지 10,000명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 1월 중순까지 20,000명까지 간다는 예측도 있지. 난리 난 거지.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꼭 설레발 쳐갖고 코로나 다 끝난 것처럼 백신만 맞으면 다 되는 것처럼. 백신의 효능은 뭘까? 백신은 병원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가 걔를 맞대응해서 이겨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말이야. 뭐가 문제냐면 병균이 와서 나를 감염시키기는 해. 그럼 나는 잠깐 아파야 돼. 백신이 이길 때까지.
항체가 이길 때까지 난 아파야 돼. 근데 막 철벽 방어치고 백신하고 튕겨나가는 줄 아나 봐. 되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백신을 다 맞아도 마스크 써야 되고 항상 자기 위생 관리 항상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안 걸려. 걸려도 약간 아픈 거지 안 걸린다는 건 아니야. 참고로 이번에 오미크론 맞은 사람 중에 4명이 환자 중에 4명이 3차 접종 끝난 사람들이래. 사람들이 착각해. 백신은 방어막이 아니야. 걸려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항체를 갖게 하는 거지. 걸리는 건 똑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저게 없어지겠니? 모든 사람이 자기 관리 철저히 갖고 안 걸리다 보면 없어지겠지 뭐. 그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그게. 아예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 몸 잡아다 가둬버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대. 중국 사람들 뭐 유명인들 가끔 실종됐다고 몇 달 만에 나타나고 하잖아. 대표적인 사람 마윈, 알리바바 회장. 정부한테 까불다가 한 3달인가 4달 만에 나타나서 얌전하게 수척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던데. 그 다음에 요번에 세계 경제 위기를 또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회장. 지금 부도난 액수가 200조 정도? 그거를 한 방에 쳐버리잖아. 너 돈 벌었어? 그래? 그럼 너 죽어야지. 내리 쳐버리잖아. 무서운 나라야. 자, 아무튼 진동수를 이렇게 썼는데 이 진동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F라는 녀석은 T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헤르츠가 되는데 똑같은 단위로 1퍼세크 즉 세크 인버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역수인 관계는 비례식값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수 F번을 진동하게 회전하지. 오케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자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t초가 되는 거지. 따라서 F 곱하기 t가 1이므로 F는 t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위는 초분의 1이니까 세크 인버스 또는 1퍼세크라고 해. 똑같은 표현으로 1퍼세크가 되면 얘를 테르츠라고 명명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자, 한편 자, 라디안 호도법 수학에서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호도법 안 배웠어? 라디안? 그렇다. 자, 호도법 얘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우리 각도 표현으로 10도, 20도, 30도 이런 각도 표현들은 각도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각도 표현을 호도법을 이용해서 정의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여기 부채꼴이 있어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s라고 하고 반지름을 세타라고 하고 중심각을 각도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 라디안으로 정의된 세타야. 오케이? 이렇게 가정해서 쓸게. 라디안으로 정의된 세타라고 해. 이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크겠죠. 또한 호의 크기는 중심각이 크면 클수록 크겠죠. 서로 비례관계에 있어서 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쓰기로 했어요. S라는 것은 얼 세타라고 정의해 쓰기로 했어요. 얼 세타야. 이때 세타라는 값은 뭐가 되니?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가 되겠지. 이 단위를 도 단위가 아닌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단위로 나타내 써줄 수가 있어요. 1라디안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지. 약 57도 정도가 될 때 1라디안이 되버려. 각도가 57도 정도로 벌어졌을 때가 이 길이와 반지름이 비가 때 같을 때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몇몇 각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각도 세타에 대해서 얘는 도단이야. 자, 호의 길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디안 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360도가 될 때. 자, 360도가 될 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반지름이 어리라고 할 때 호의 길이 얼마야? 360도일 때? 원주가 되겠지. 2파이 어리 되버려. 근데 라디안 세타는 어를 난값이지. 그러니까 360도는 뭐라고 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 2파이 라디안이야. 자, 그 다음에 180도일 때 얼마가 되지? 파이 어리 되겠지. 따라서 이 각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자, 120도가 됐을 때 얘는 얼마가 되지? 3분의 2 파이 어리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 120도. 자, 90도가 됐을 때 90도가 되면 얼마가 되니? 2분의 파이 어리 되기의 절반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돼버리겠지. 60도. 자, 60도는 3분의 파이 어리 되겠지. 180도에 3분의 1.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파이가 돼. 자, 45도가 됐을 때 4분의 파이 어리 돼버리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가 45도를 나타내는 라디안 값이야. 자, 그 다음에 30도가 됐을 때 6분의 파이 어리 돼버리겠지. 그래서 6분의 파이가 30도의 라디안 값이야. 0도일 때 0, 0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라디안 값들이라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앞으로 도라는 표현도 경영에서 사용하지만 주로 공식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타 값들은 다 뭐야? 라디안 값이라고. 오케이? 공식적으로 다 라디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속도. 이 방식 학원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 같아. 땀이 난다. 자, 이번에는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례니? 자,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각속도를 기호로는 W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오메가라고 읽어줘야 돼. 그리스 문자 오메가에 옴 기호 있지? 저항의 단위로 옴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게 대문자 오메가고 얘가 소문자 오메가가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각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1초가 되겠지. 단위 시간 동안에 각변이라고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값으로 써줬어. 자, 무슨 뜻이냐? 어떤 물체가 지금 이런 좌표상에서 원운동을 할 거야. 자, 처음에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어리고 이런 위치에 있었어. 이때 이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세타 원이라고 할게. 이 세타 원을 뭐라고 해 우리? 각 위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뭐라고 한대? 각 위치야. 이건 선생님 특성에 따라 통합과학에서 이걸로 중점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 자, 한편 또 다른 위치에서 한번 살펴봤어. 자, 나중위치를 봤더니 얘는 반지름 똑같이 이만큼의 이동해 있는 거야. 이때 얘가 이동한 중심각을 세타 2라고 하자. 나중각 위치가 되겠지. 맞아요? 나중각 위치야. 그럼 각변이라는 건 뭐가 각변이가 될까? 요만큼이 각변이가. 그래서 델타 세타인데 첫 번째 각 위치.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되겠지. 세타 1, 세타 2가 되겠다. 라디안으로 표현했어. 자, 그 다음에 각변이
뭐가 돼? 델타 세타가 되거든. 얘는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단위는 라디안이야. 오케이? 그래서 ES의 각속도 정의는 각속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메가는 일정한 시간 델타 t 동안에 델타 델타 세타이다. 또는 t2 마이너스 t1분의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다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각속도 단위는 뭘 쓸 수 있니? 라디안 퍼 세크라는 단위로 나타내준다. 라디안 퍼 세크. 여기서 라디안은 실제 보니까 길이분의 길이야. 단위가 차원이 있니 없니?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값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뜻이야. 미터분의 미터니까 단위가 없는 거야. 없는데 각도 구분을 위해서 라디안을 붙여준 거거든. 얘 원래는 없는 값이야. 단위는 무차원의 단위가 라디안이다라고 보시면 돼. 차원이 없는 단위다. 막 곱해도 아무거나 곱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각속도에 흔히 오메가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쓰기도 해. 즉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식을 보면 오메가 t라고 하죠.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쓰는 식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각속도까지 얘기해서 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중심각을 각속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물체를 원운동 시켜주는 그러한 가속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야. 자,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인데 어떻게 이걸 그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운동하고 있는 일부분의 위치를 한번 보는데 가장 위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중심점 O가 있어. 자, 이때 똑같은 각도만큼 나타내는 똑같은 위치의 두 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위치의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얘도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이때 얘는 원 운동, 반지름 어를 갖고 운동하고 있어. 이 순간에 속도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이 순간에 접선 방향이 되겠지. 접선 방향.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속도가 뭐가 돼? 이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각각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중심에 대해서 자, 속도 그림을 그려보면 속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이쪽에 대해서 V, 자, 이쪽에 대해서 V. 자, 이런 값들을 갖게 돼요. 오케이? 이때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니? 나중 벡터 빼기 1100하지. 나중 벡터 빼기 1100하. 그래서 1000배가 됐을 때 이거를 화살표 보내준 게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라고 쓸 수가 있어. 참고로 이때 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델타 S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 각은 얼마가 되지? 이 전체 각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2세타라는 각이라고 가정하자. 아, 2세타라고 하자면 그냥 전체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하자. 어차피 똑같아졌으니까 전체 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돼.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부채꼴인데 여기는 삼각형이야. 근데 세타가 무지 작다고 한다면 얘도 거의 뭐라고 봐야 돼? 부채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세타가 무지 작을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지?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부채꼴은 중심각만 같으면 다 닮음이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닮은 관계에서 닮은 B를 한번 얘기해 보자. 델타 S 호의 길이일 때 반지름
얼에 의존하겠지. 왜? 중심각이 같을 테니까. 그죠? 자, 저 녀석에 대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이때 이 반지름은 뭐가 돼? V라는 반지름을 갖게 되지. 따라서 반지름 V의 비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델타 V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S라고 써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일정한 시간 델타 T분의 델타 V가 돼버리니까 스몰 얼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스몰 얼로 바꿔줄게. 자, 스몰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됐어. 델타 T분의 델타 S를 뭐라고 하지? 델타 T분의 델타 S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V라고 하지. 그래서 얼분의 V 제곱 V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하고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예요. 자, 참고로 이것도 한번 보자.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게.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인데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중심각이 델타 세타라고 할 때 호의 길이는 델타 S라고 하고 반지름을 얼이라고 하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자, 이때 델타 S라는 값은 뭐가 돼? 얼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양변을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값은 얼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쓴다. V라고 하는 값은 얼 곱하기 오메가다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접선 방향의 속도는 V가 접선 방향 대하여서 선속도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 이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와 같다라고 해줍니다. 이 식을 여기에다가 정리해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뭐가 되지?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심가속도에 관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6번째 구심력. 구심력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러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이라는 것은 정해진 힘이 아니야. 우리 여러 가지 힘들 정도를 보면 중력, 마찰력, 탄성력, 마율력, 또 실의 장력 이렇게 따로 이름이 따로따로 붙어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거든요.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 구심력이라는 건 그 힘들이 아니야.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야. 얘네들은 원운동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구심력이 될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이었지, 경성?
현진아, 왜 눈 가리고 칠하냐? 상경. 구심력이 될 수 있는 힘들은 어떤 힘들이 구심력이 됐지? 진아, 너도 옛날에 그거 들었어. 뭐지? 대연이 작고. 혹시 아는 사람 없니? 구심력이 될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 구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아는 사람. 자, 구심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 자, 구심력은요, 항상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부분. 자, 이런 종류가 되는 모든 힘들이 구심력이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구심력이 된다. 이해합니까? 갑자기 향수 보니까 망고가 생각난다. 선생님 요즘 소주에다가 과일 주스 타먹는 게 맛들렸거든요. 요즘 막 종류별로 계속 하고 타먹고 있는데 너 보니까 오늘은 망고 주스에 타먹어봐야 되겠다. 경서망고, 망고. 자, 그래서 운동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면 무조건 구심력이 될 수 있는데 물체 힘들을 다 계산해봐. 합쳐본 거야. 시그마는 합기호지. 모든 힘들을 합쳤다는 합기호야. 이 힘들을 다 합해보니까 이 힘들이 알짜 힘이 어디를 작용하고 있어?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한다면 얘는 일단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F는 MA라는 걸 쓸 수가 있어. F는 MA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는 거야. 가속도 법칙이라는 거. 힘이 작용한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는 법칙이에요.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 있는데 안타깝게 이 내용이 먼저 나와서 책 구성이 개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F는 MA라고 쓸 수 있는데 이 A 대신에 조금 전에 했던 저 A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을 쓰거나 또는 M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심력이라는 힘이야.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예제는 원래 보통 한 10개 정도를 들어드려야 되거든.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 2개 만들어 볼까? 자, 원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근원이 되는 힘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실의 장력이라는 게 있어. 실의 장력이 있어. 실의 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다라고 할게. 구멍이 뚫려 있어. 자, 여기에 실이 매달려 있고 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실과 바닥 사이 마찰 전체 없고 실의 제약도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 여기 스몰 m인 물체가 있고 이쪽에 라지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할게. 라지 m인 물체가 놓여 있대. 이 상태로 놓으면 그냥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힘을 예측해보자. 이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상태에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운동을 하면서 내려가요. 거짓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지? 얘는 쭈르륵 내려오고 얘는 쭈르륵 딸려가겠지. 맞아? 얘 무게 때문에. 그때 얘를 돌려보는 거야. 뱅글뱅글 돌려. 오케이?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돌려보면 얘도 제자리에 멈춰 있고 얘는 평면에서 뱅글뱅글 계속 원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얘를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바로 뭐가 되니?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장력이라고 해서 T라고 쓰고 있어. 장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장력은 라지 m인 물체에게도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라지 m인 물체의 무게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니? 중상가중 여러 가지 운동에서 잠깐 언급돼 있었는데
자, 이 질량이 라지 m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mg가 되겠죠. g는 여기서 중력 가속도라고 불리는 값이었어. 라지 mg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힘의 크기가 어때? 같아. 같은 상태대로 원운동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라지 m에 대해서 보면 t-라지 mg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t는 얼마가 돼? 라지 mg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스몰 m인 물체에 작용하는 물자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니?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이 작용하는 거지. 자, 얘는 t야. t는 얼마가 돼? 스몰 ma가 되니까 반지름 어를 유지하면서 속력은 v라는 속력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이때 t를 대입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 mg라는 값은 스몰 m 곱하기 얼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경우에 v는 과연 얼마가 될까? 어를 유지하면 속력을 보자는 거야. 얘는 루트 m분의 라지 mg 얼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대표적인 금속 원운동.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한편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너네가 물리 투가 빠져가지고 이 과정이 언제 어떻게 선생님들이 가르칠지 몰라. 이 내용이 나중에 고원자 오용 속에도 원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통합에서 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까처럼 포물선 위주로 낼 수도 있고, 가끔 또 그쪽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맞을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마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너네 학교는 증거 같은 경우에 나가는 거 뻔히 안 나가는 거 되게 많아. 해줄 필요 없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너네는 1학기 때 너무 빡세게 훈련을 돌리기 때문에 작년 선생님은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되셨어. 그보다 조금 어렵게 내신 거야. 근데 몰라. 자, 한편 또 원운동하면 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인공위성의 원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위성의 원운동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누가 있니? 지구가 있어. 지구는 라지 m인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지구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어린 곳까지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스몰 m인 물체가 있다. 이때 얘는 v라는 속도로 자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v라는 속도로 원운동하고 있다. 이때 얘에 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될까? 얘를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야?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질량을 가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질량의 구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관계라는 힘을 받는다라고 뉴턴이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G 곱하기 만력 상수야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힘이 만류인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 역시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구나, 그렇지?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되어버린 거지. 따라서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어떤 힘? 수직하게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얘가 뭐가 돼? MA야. A 대신에 반지름 월에서 속력 V로 운동하니까 가속도가 얼분의 V 제곱이란 가속도를 쓴 거지. 자, 그렇다면 양변 비교하면 MM 얼을 지워져 버리면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얼분의 GM이라는 속력으로 지금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이때 이 인공위성의 속력을 이용해서 주기도 구할 수가 있어.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 얘는 뭐가 돼? 2파이 곱하기 얘 대신 집어넣어주면 루트 Gn분의 R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나중에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놈만 살펴볼게. 종류는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걸 다 해드릴 거야. 오케이? 고급물리에서는 주로 얘 위주로 많이 나와. 이 학기 다 얘 위주로 많이 나와. 자, 이번에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을 보기 위한 기초 작업. 자, 책으로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대표적인 운동이 진자 운동이야. 진자 운동은 통합과학 물리원에서 안 다루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빨리 한번 보고 가면, 자, 실험에 대한 물체가 같은 경로를 왕복하는 운동으로 진자는 진동 중심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 또한 운동 방향은 진자가 그리는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 그리고 빠르기가 동시에 계속해서 변하는 운동이 진자 운동이다. 이것과 같은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 포물선 운동은 지표면 근처에서 비스듬히 던져서 올린 물체 운동으로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고 또 연직 방향의 속력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감소하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증가하게 된다.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며 운동 방향은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 변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포물선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첫 번째 중력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만력 법칙부터 갈게. 자, 저기서 사용한 이 식이 되겠지. 만력 법칙은 누구에 의해서 제한되졌지?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진 법칙이야.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 공간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 질량의 900이라고 거리의 제곱의 관계냐. 거리의 제곱의 관계냐는 힘들이 작용한다. 오케이? 자,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 만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졸려가지고 좀 감긴다. 자, 이쪽에 질량이 아직 M의 물체가 있었다라고 하자. 이때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위치가 있다. 질량이 스몰 m인 위치가 있다. 아, 이제 이거 다 외웠다. 가랑이, 호성이, 은하니, 세이. 다 맞지? 용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까먹을 텐데 누구세요?
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을 만유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힘 F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기로 한다. F라는 값은 G 곱하기 얘는 상수야. 흔히 만유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라고 부르는 값이야. 이거 곱하기 거리 얼 제곱분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가 자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기로 했다. 여기서 G라는 값은 만유 인력 상수. 자, 이 만유력이라는 이 힘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다. 얼마 전까지 교과 과정에서는 얘를 다 중력 법칙이라고 했어. 중력. 근데 옛날 표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만유력은 우주 공간의 물체 사이에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만유력이라고 하고,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었거든. 이해해요? 만유력의 특별한 예로 한 물체가 지구일 때를 중력이라고 했었어.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이거 중력이든 만유력을 그래비티라고 해. 그래비티라고 하고 똑같이 그냥 중력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은 좀 세분화 시켜놨는데 영어가 어휘가 좀 약하잖아, 그치? 문장 표현력이 약하잖아, 영어가. 말에 대한 표현이 다르지.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파랗다. 파란 거 뭐가 있지? 초록색 계열도 파랗다, 파란색 계열도 파랗다야. 거기에다가 나가면 푸르둥둥하다, 파릇파릇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말 표현들 우리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영어로는 한마디잖아, 그치? 블룸 블루 그린 끝이야, 그치? 푸르둥둥하다 영어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It's blue, it's light. 응? 근데 화로토라고 아니면 아닌데 우리 표현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래비티 똑같이 쓰다 보니까 얘를 중력 법칙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됐겠는지 다시 만유력 법칙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건 바뀐 교과부터 2019 개정교육 과정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 G라는 값은 얼마? 6.67 곱하기 10-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대. 이때 특히 지구 근처에서 지구 근처에서의 중력을 줬다. 지구 근처에서의 중력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대. 좀 어렵게 만들어줄까? 오늘 잠깐 복잡하게 써서. 얘는 반지름이 라지 얼이고요. 높이가 h인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요. 지구 질량은 라지 m이야. 이때 이 두 녀석에게 작용하는 힘 F는 어떤 힘이지? 만유력 법칙으로부터 G 곱하기 라지얼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얘기했어. G 곱하기 월 제곱으로 뽑아버리는 얼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얼분의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게 되지. 그쵸?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얼분의 H의 마이너스 2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에 이항급수라는 게 있다. 항이 두 개인 급수야. 항이 두 개인 급수가 되는데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i는 배울 때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쓰기로 할게. 1 플러스 n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있어. 이걸 이항급수라고 해요. 바이노미얼 시리즈라고 하는데 아마 허가수 배울 때는 콤비네이션 이용해서 표현해줬을 수도 있어. 그치? 자, 장모님하고 수업할 때 콤비네이션 써서 표현해줬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자. 만일 x가 1보다 무지무지 작다면 이 차원부터는 무시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1 플러스 nx 플러스 떤떤떤인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쓸 수가 있다. 그럼 이 식도 어떻게 돼버리니? 이렇게 돼버려.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마이너스 2배의 라지 얼분의 h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근사가 한 번 더 필요해. 자, 어떻게? 지구 반지름 라지 얼은 얼마가 되니? 약 6,400km. 6,400km. 여기에 대기권의 영역하면 h는 얼마가 되지? 대륙권만 보면 11. 약 10km 정도가 돼. 6,400분의 10, 640분의 1이야. 640분의 1 해봤자 의미 별로 없다. 그럼 10km 근처까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h를 다 뭉개버린 거야 처음부터.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h를 뭉개버려 여기부터. 아예. 그럼 계산 필요 없이 하지. 근데 이 근사법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된 값이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높이를 무시할 수 없다면 이 식이 고려돼야 되겠지. 근데 보통 우리 ISS가 높이가 어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니? 6,400, 약 300km에서 400km 사이에서 ISS가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300 해봐 300. 그거 얼마가 되니? 6,400분의 300 얼마야? 64분의 3이야? 근데 1 마이너스 2가 해봐. 이것도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ISS 정도까지도 그냥 지표면에 붙어있는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저게 지구 근처에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새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썼어. G라고 하는 것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약속해서 그냥 쓰기로 한 거야. 지표면 근처에서. 자, 여기에서 G값은 변해 안 변해? G값은 안 변해. 지구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무시에 대해서 안 변한다라고 보는 거야. 완전한 구조. 지구 자전거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기로 했어? mc라고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가속도 g를 원래 표현은 중력에 대한 가속도가 아니고 중력장의 세기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책들이 그냥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할 때 중력 가속도 g는 이렇게 약속해서 쓰기로 합니다.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쓰기로 한다. 만력상수 놓고 지구 질량 놓고 지구 반지름 넣어서 미리 계산했던 얘가 약 얼마? 9.8m/s 제곱.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근사값 10을 많이 쓸 거야. g 쓰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중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중력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들을 우리 중력장 내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중력에 대해서 움직이는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중력에 대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자연학 운동이 뭐야? 어떤 물체를 중력 있는 공간에 붙잡고 있다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에 속도가 어떤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아래로 올수록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무슨 운동의 한 가지야? 지난 시간에 봤던 등가속도 운동의 한 가지야.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자연학 운동.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었고 여기 아래쪽에 기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높이는 그냥 h라고 해볼까? 자, 이때 처음에 이 물체 질량 m이라고 했는데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때 처음 속도는 뭐가 되지? 0이야. 처음 속도는 0인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텐데 얘는 운동하는 내내 어떤 힘을 받게 되니? mg를 받게 되는데 mg라는 힘을 받는.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보자.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의 합이 뭐가 돼? mgg. mg야. 자, 이것밖에 힘이 없거든. 저항 공기저항을 다 무시했을 때 mg밖에 없어. 뉴턴 이 법칙에서 F는 뭐라고 했냐 아까? ma라고 썼지. 얘를 ma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g가 된다는 뜻이야. 물체의 가속도는 g가 되었다. 이 g값은 항상 9.8m/s로 일정한 운동이야.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지. 자, 여기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자, 5가지씩을 볼 수 있어. 자, 데이 5가지씩 한번 읊어봐라. 5가지씩 한번 읊어봐. 모르겠어요. 용재.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그냥 S로 쓸게 오늘은. S는 자, 세 번째 식. EAS는 자, 네 번째. S는 VK 빼기 2분의 5번째. 복용이 네 번째. 자, 5번째 가람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꼭 필요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식들이 있다는데 이 중에 3가지만 활용할게. 지금부터는 3가지만 활용할게. 자, 얘는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자윤학 선동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윤학 선동의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바꿔줄 게 좀 있어. V0가 뭐가 될지 처음에 정지 상태지 잡고 있다가 놓게 돼. 그 다음에 가속도 A 대신에 뭐로 바꿔줘? G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 식은 똑같아져 버려.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 속도에 대한 식 V는 뭐라고? GT라고 써. 두 번째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세 번째 EGS라는 값은 V의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 3가지식을 활용해주는 문제들이 자윤학 운동에서 보이는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H만큼 내려왔다라고 했지. 지금 상태는 이 상태야. 중간에 이미만큼 내려왔을 때 이 낙하거리가 S야. 이곳에서의 속력이 V가 되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T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정리해보자. H만큼 낙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미지수들 중에 지금 낙하거리, 변이를 알고 있어. 2번. 중요가속도는 당연히 알고 시간을 구하는 문제니까 두 번째 식이 가장 좋겠지. 맞아요? 두 번째 식이 가장 좋은 거야. 자, 얘는 주어진 조건이 h, v0가 0이라는 조건의 가속도 g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t를 구할 때는 두 번째 식이 좋아. 즉 h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t라는 값은 루트 얼마? g분의 2h가 시간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h만큼 낙하하면 속력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 h만큼 낙하의 속력을 살펴보면 h만큼 낙하의 속력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될까? 얘는 지금 조건이 h 알고 있고 v0 0이라는 거 있고 가속도 a를 알고 있는데 뭘 묻고 있어? v를 묻고 있지. 자, 어떤 식을 써주면 돼? 세 번째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g h라는 값이 v제곱이 되니까 v라는 값은 이렇게 2g h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난 자, 이 장난감들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자, 연직 상방 운동, 연직 하방 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 기본 운동 1, 2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3, 4는 4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달라진 상태에서 문제 많이 나와. 2학년, 3학년 때. 컨디션 적응 해주고요. 컨디션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쁠 것 같으면 안 해줄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